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은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불편이 큰 걱정으로 자라나곤 하죠. 하지만 방법을 알면 그 걱정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콤하지만 지혜롭게 먹어야 더 빛을 발하는 홍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눈, 혈관, 뇌 건강부터 부작용까지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과일 하나로 정말 달라질까 하는 불안이 떠오르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례와 팁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달콤한 한 입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요즘 신문 글씨가 유난히 흐릿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화면 불빛이 점점 따갑게 느껴지고 바람만 불어도 눈이 뻑뻑해지는 순간들을 저도 잘 압니다. 작은 불편이 자꾸 쌓이면 혹시 큰 병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안해지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에는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눈물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요. 수정체와 망막세포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햇빛 속 자외선, 건조한 실내 공기, 오래 보는 화면 습관이 더해지면 안구 건조와 시야 흐림이 더욱 심해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비타민 O와 베타카로틴,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눈의 촉촉함과 시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홍시가 빛을 발합니다. 은퇴 교사이신 김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2세인 그분은 평생 독서가 취미였는데 어느 날부터 글씨가 번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안이 심해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점점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변화를 시작한 건 작은 습관에서였습니다. 아침마다 홍시 반 개를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달콤함 때문에 드셨는데 며칠 지나면서 눈의 피로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셨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밝기를 평소보다 낮추고 이 시간마다 5분씩 눈을 쉬어주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신문을 볼 때 눈을 찡그리는 횟수가 줄었고 하루 종일 책을 봐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2달쯤 지나서는 손자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늘어났을 정도로 눈의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홍시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어 시야의 선명함을 돕고 루테인은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홍시의 부드러운 과육은 소화도 쉬워서 영양소 흡수에도 유리하죠. 저는 눈이 뻑뻑한 날엔 잘 익은 홍시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홍시만으로는 부족해요.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고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자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 속 눈의 휴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홍시 반 개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피로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20분마다 20비트, 그러니까 6m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눈 휴식법을 실천해보세요. 외출할 때는 차양이 있는 모자와 자외선 차단 렌즈를 꼭 챙기시고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눈찜질을 해주시면 하루 종일 수고한 눈에게 좋은 휴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검진표에서 추적 관찰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라도 내 몸 어딘가에서 나쁜 변화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몸속 녹처럼 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강해서 이런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세포 손상이 쌓이고 만성 염증이 이어져 좋지 않은 변화를 부르기 쉬워지죠. 바로 이때 베타카로틴, 리코펜,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녹슨 철을 보호하는 페인트처럼 세포를 감싸서 손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정주부이신 이정자님의 경험을 들어보시죠. 68세인 그분은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가족력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정기검진은 빠짐없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간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불안해하셨어요. 어느 날 지인에게서 항산화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식품을 사기에는 부담이 컸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시였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홍시와 호두 3알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달콤한 맛 때문에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잘 붓던 다리가 덜 부었고 피로감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진 반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식단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항상 경계선이었던 염증 지표들이 정상 범위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뭔가 좋은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런 변화가 홍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죠. 홍시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항산화 식습관을 꾸준함으로 설명합니다. 하루 이틀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홍시의 항산화 성분을 기본으로 하루 한 번 채소와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변동을 줄이면서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홍시를 소량 가열하거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체감 효과가 더 빨라지기도 해요.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서져서 항산화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오후에 출출할 때 홍시 반 개와 아몬드 6알 정도로 간식을 바꿔보세요.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빵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거예요. 주 3일 정도는 홍시 요거트 볼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잘게 썬 홍시와 견과류 한 줌을 넣으면 달콤함과 영양의 균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다만 저녁 늦게는 과일을 피하고 낮 시간에 즐기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더 편안합니다. 오늘은 머리가 띵하네, 혈압이 또 올랐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잦아지면 외출도 겁이 납니다. 혈관이 답답하면 마음도 덩달아 답답해지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서둘러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혈관 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듯이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져요. 이런 변화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홍시 속 탄닌이라는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힘을 보탭니다. 30년 넘게 택시기사로 일하셨던 박성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75세인 그분은 오랜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오전마다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 하셨죠.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고향에서 보내준 홍시를 드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식으로 드셨는데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홍시 반 개를 드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택시 운전 전에 20분 정도 집 주변을 걷는 시간도 만들어 보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오전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 측정 일지를 보니 아침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2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라며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홍시 반 개와 걷기를 실천하고 계시는데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저는 혈관 관리를 식사 타이밍과 묶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공복에 홍시를 드시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될 수 있으니 식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급격한 공복감 없이 달콤함을 채우면서 과다 섭취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남은 감꼭지도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티로 우려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한 잔 더 마시는 기분이 들거든요. 은은한 향과 함께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홍시 반 개로 시작하시고 점심과 저녁은 채소 반, 밥 반의 접시 구성으로 기름진 반찬을 줄여보세요.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찜이나 무침 요리를 늘리시면 좋습니다. 감꼭지 티는 이렇게 만드세요.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말린 감꼭지를 약불로 은근히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고 따뜻할 때 드시면 더 좋아요.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주 5일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부담이 적어요.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날, 거울 속 얼굴이 유난히 칙칙해 보이는 날을 겪으면 내가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서운함이 스며듭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게 되죠. 뇌와 피부는 언뜻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고요. 피부는 자외선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홍시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뇌세포의 산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지탱해줍니다. 달콤하지만 과하지 않게 꾸준한 소량 섭취가 핵심이에요. 오랫동안 서예를 해오신 최은자님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70세인 그분은 평생 붓글씨가 삶의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집중이 흐트러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도 거뜬히 앉아서 작업하셨는데 점점 30분도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작품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져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톤도 예전보다 칙칙해진 것 같아서 외출하기도 꺼려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그분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손자와의 시간이었습니다. 6살 손자가 놀러왔을 때 함께 홍시 요거트 디저트를 만들어 먹게 됐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함께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자와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서예 작업을 할 때 예전처럼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시간, 2시간도 거뜬했고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피부 변화도 뚜렷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톤이 한결 밝아진 것을 느끼셨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맡아달라는 제안까지 받으셨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홍시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뇌와 피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공급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서 단백질과 칼슘도 보충되어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도 큰 역할을 했죠. 그분은 지금도 손자와 함께 홍시 디저트를 만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달콤한 시간이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가족과의 유대감도 깊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뇌와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간식이나 점심 후 디저트로 홍시를 드시기를 권합니다. 요거트와 섞으면 단백질과 칼슘이 더해져서 포만감도 올라가고 당분의 흡수도 완만해집니다. 더운 날에는 홍시를 반쯤 얼려서 아이스 푸딩처럼 드셔도 좋아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주 3회 정도 홍시와 무가당 요거트 1컵을 섞어서 드세요. 여기에 시나몬을 아주 조금 뿌리면 향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시고 저녁에는 과일 섭취를 자제하는 원칙을 지키시면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피부를 위해서는 홍시를 드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주시면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영양소가 피부 곳곳까지 잘 전달되거든요. 좋다고 들은 음식을 열심히 먹었는데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뒤틀린 경험 있으셨죠? 나한테는 왜 안 맞지 하는 걱정이 들면서 실망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불편을 가져다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다줄 수 있어요. 특히 홍시의 탄닌이라는 성분은 과하게 섭취하면 변비를 부르거나 특정 음식과 만나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들이 있어요. 고구마, 달걀, 미역, 게, 도토리묵과 홍시를 동시에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에 달콤한 과일은 잠깐의 위로가 되어도 다음 날을 무겁게 만들 수 있죠. 은퇴 군인이신 윤재호님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66세인 그분은 평소 술을 즐기시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숙취가 심한 아침에 속을 달래려고 홍시와 고구마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통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숙취 때문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음식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홍시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셨어요. 그 후로는 홍시를 단독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홍시만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셨어요. 그러자 속이 한결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오후에 찾아오던 졸림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술을 드신 다음 날 아침에 홍시 스무디를 마시면 속이 달래지면서 하루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계세요. 이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홍시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홍시를 단독으로 그리고 소량씩 즐기실 것을 권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나 우유, 두유와 함께 드실 때도 시간차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몸에 편합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은 하루 최대 1개, 저녁 금지, 상극 음식과 분리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 홍시가 너무 달다고 느끼신다면 단단한 단감으로 바꾸시거나 홍시를 요거트나 두유와 블렌딩해서 당도를 희석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요.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특별 팁도 있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미지근한 물 1컵을 먼저 드신 후 홍시를 천천히 한 숟가락씩 드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시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측정기로 홍시 섭취 전후의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달콤함 속의 숨은 지혜를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눈의 촉촉함, 혈관의 가벼움, 뇌의 맑음, 그리고 피부의 탄력까지 모두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하루 반개에서 1개, 낮 시간대에 단독으로 섭취한다는 작은 원칙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는 만큼 하루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홍시 1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생활 리듬에 꼭 맞는 한 주 식단표를 가져올게요. 계절에 맞는 건강식품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